내가 너를 왜 뽑아야 돼? 날 설득해봐. 그 타겟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곳에 합격할 수 있다.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이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딱 이 개념만 잡고 계시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왜 쓰는지,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1편, 2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학업 계획서나 좀 더 확장된 선에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지, 제가 또 자기소개서 전문가로서 그 부분들을 좀 핵심만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. 두 번째,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본 대학교가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. 아마 다른 군데도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대학원의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, 좀 대학원별로 조금 어떻게 달랐는지, 즉 면접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, 바로 학업계획서, 그리고 조금 더 연장선 상에서 자기소개서입니다. 제가 자기소개서 강의도 나갔었고, 자기소개서 책도 이렇게 쓰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. 그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곳이 있잖아요. 한마디로 나의 타겟이라고 하죠. 그 타겟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곳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.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강의를 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. 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대학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,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인재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했냐라고 물어보거든요. 그럼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. 그냥 그 대학이 좋아서 내 성적에 맞춰서 가려고 해요. 아니면은 그냥 이런 과가 있어서 가려고 해요. 라고만 얘기를 해요. 근데 저의 모든 스타트는 그 대학 혹은 내가 가려는 그 기관에 대한 분석이에요. 대학원 이제 영상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면, 제가 만약에 교사 신분으로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가려는 그 타겟하는 대학원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 어떤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예를 들면 내가 가려는, 보통 대학원은 과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과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공을 선택을 했다면,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이제 정해지니까 그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,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, 또 어떤 연구를 하는 학생을 원하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지,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그 대학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성,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돼야겠죠.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냐. 이것도 결국에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거든요. 제가 대학원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 세부 전공을 선택했다면 교수님이 나오잖아요. 그럼 그 교수님의 핵심, 대표 논문을 당연히 찾아보고 관련 뉴스나 기사를 찾아보면 그 교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,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수님의 관심사나 어떤 인터뷰한 것을 보면서 교수님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까지 체크를 하는 거죠. 조금 더 지나가서 이 전공이 앞으로 어떤 아니면 이슈거리를 가지고 가느냐, 이런 것들을 또 교수님과 별개로 또 분석을 하는 거죠. 왜냐면 교수님만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걸 조사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나의 강점이나 역량, 이런 것들이 있는지, 내 관심은 또 어떤 쪽에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를 어떻게 할지, 관심 연구 분야나 앞으로 연구 계획과 더불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좀 기여할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을 학업 계획서에 녹여내면 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잘 분석하면 녹여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.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제가 썼던 학업 계획서나 자기소개서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기소개서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, 학업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공, 학과에서 그 주변의 교수님,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슈, 내가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학업계획서 외에도 조금 더 확장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대학원마다. 이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면 되는데, 자기소개를 한다고 해서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? 제 나이는 몇 살이고 저는 취미는 뭐고, 이런 것들을 설마 대학원 자기소개서에 넣진 않으실 거예요. 그러면 대학원에서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뭘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, 대학원에서는 결국에는 연구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이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떤
어떤 강점이 있는지,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, 내가 어떤 것을 지금까지 해왔는지,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갈 것인지, 교수님의 연구와 이 학과, 그러니까 이 전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,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나 나의 꿈은 무엇인지, 이런 것들이 내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겠죠. 결국 핵심은 이 자기소개서든 학업계획서든 내라고 하는 이유는 대학원 혹은 뽑으려는 기관에서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돼? 날 설득해봐.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이거의 1차 관문이 바로 서류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학업계획과 자기소개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딱 개념만 잡고 계시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왜 쓰는지,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. 결국에는 상대방, 내가 가려는 대학원 혹은 교수님 설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반드시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죠. 다만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. 자기소개서를 제가 워낙 많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성향이 두 가지거든요. 자신감이 있는 것과 자만감을 가지는 게 다르다는 점이에요. 자기소개서를 딱 보면 진짜 자신감이 넘치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가 있어요. 두 번째는 자만감이 느껴지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가 있어요. 이 둘은 차이가 뭘까요? 바로 근거가 있냐 없냐예요.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진정한 자신감으로 불리고, 근거가 없는 자기 혼자서 떠드는 그런 자신감은 자만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. 어떤 사회에서는 용기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 안에서만큼은 조금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경력을 쌓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플러스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결국엔 이 자만감 대신 자신감을 불어넣되 여기에 겸손도 조금 더하는 게 좋아요. 대학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만큼은. 물론 교수님에 따라 성향이 100% 이러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교수님은 정말 자만감이 넘치는 학생도 당연히 뽑아주실 수도 있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은 있되 조금 겸손함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얼마나 수많은 학생들, 제자들을 가르쳐 보셨겠어요. 그리고 그 전공에 거의 탑에 계시는데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을 제가 몇 달 자료 조사를 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내 꿈과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원대하게 밝히는 건 좋지만 내가 최고다, 내가 이 부분에서 막 최고가 될 거다, 이런 느낌을 조금 풍기는 것을 조금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학업계획서를 쓸 때 교수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노고가 얼마나 대단하고 나는 다 모를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저의 다양한 경험과 스토리를 녹여서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훨씬 더 효과나 뭔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연수휴직을 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좋은 결과 있으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